이제 9월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추석 연휴 사흘째 편안하고 즐겁게 연휴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가족들이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놀이터로 많이들 찾아간 것 같습니다. 복잡하기는 하지만 모처럼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기를 띄우는 표정이 화면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접하게 되니까 저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가족 단위로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있을 때에는 정치 같은 무거운 것, 머리가 복잡한 것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정치꾼들,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때가 민심의 흐름이라든가 민심의 동향, 그리고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여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자기의 평소 소신대로, 소신이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박지원에게 평소의 소신이 무엇일까? 흐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팔색조로 변하는 박지원이고 되다 보니까 조국이 어려울 때에, 김남국이 어려울 때에 한 말이 떠오릅니다.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비난이 쏟아지자 이럴 때에는 비를 피하는 것이지 비를 맞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처럼 자기 자신도 자기의 인생 역정이 이러했고 정치의 길도 이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박지원이 잊혀지고 싶어하는 문재인과는 다르게 연일 방송이나 신문을 도배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박지원에 대해서는 언론의 양쪽 입장이 분명합니다. 선과 호가 분명하지요. 대부분의 언론들은 담담하게 박지원을 그냥 이렇게 기사로 다루지만은 일부 어용 언론들, 어용 기자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윤 정부가 이재명과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로 실타래 정국을 풀어라.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로 실타래 정국을 풀어라. 이 말까지만 들으면은 정말 아주 훌륭한 말이죠. 훌륭한 정치인의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말을 박지원이 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공감을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바로 이재명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을 여야가 함께 하자. 정치에 투쟁하는 그런 정치보다는 아니 단식할 때에 무엇을 내세웠습니까? 폭주하는 정권의 투쟁으로 맞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유창훈이 기각 선물 주사 한 방을 놓아주자 말자 모든 것이 착한 이재명 씨로 바뀌었습니다. 스스로 체포 동의안 포기를 선언했을 때에 그것이 대국민 선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국민과의 약속도 표결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걸쇼로 자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부결을 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변하는 것이 이재명인데 그 이재명을 감싸고 옹호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재명 어청가의 측근들은 그야말로 환호하고 좋아하지요. 왜? 다음 공천이 기대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는 습하고 어두울 때에 스멀스멀 기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정치인들에게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이런 표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지원도 그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힘 겨루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창훈이 권순일의 대역으로 나서서 기각 선물을 주기는 했지만 글쎄요.
이탄희와 이수정과 같은 이수진과 같은 길을 걸어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기각의 유창훈의 은전 덕분에 얼마나 읍소하고 애걸하고 구걸하면서 애원했었습니까? 기각을 받긴 받았는데 그 기각이 정상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눈물 어린 그 구걸쇼 덕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애초부터 우리는 한 동지임을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뜻을 내세워서 유창훈이 사전에 기각 결정을 마음에 담고서 심사를 형식적으로 했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각은 무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립니다. 세상의 비밀을 가장 잘 지키고 끝까지, 지구상 끝까지 지켜야 할 곳이 국정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까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김만복도 그랬고 박지원도 그랬고, 아니 미행하는 불선 분자가 해를 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선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자기의 행적을 그대로 소상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김만복이었고, 그 다음에 박지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국정원 전신 안기부 직원이 누구인지조차도 몰랐던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까? 영화 제목 가운데서 친절한 정자신가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하여튼 박지원은 참 여성들에게는 친절하십니다. 조성은과의 관계, 스캔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결말이 다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친히 전화까지 걸어가면서 안가에 초청까지 하는 국정원장,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것이 정말 국정원장이 해야 할 그런 행태입니까?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아니 국정원장이 적국의 신장부에 들어가서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회담에 배석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이해 못할 일을 박지원이는 또 김만복은 스스럼 없이 해왔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국정원장 김만복, 참 말이 많았었습니다. 대선 12월 19일인가요? 며칠을 앞두고 기념석을 안고 북쪽에 가서 세우겠다라고 북을 방문했던 김만복. 참 웃기는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죠? 아프가니스탄 우리 교인들 피납 사건이 났을 때에 국정원 직원과 함께 귀국길에 비행기 앉아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국정원 직원 자리에 앉혀놓고 자랑하는 그 모습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우리 국정원장의 모습입니다. 민낯이죠. 그리고 그 노무현 정권이 끝나자마자 이명박 정부의 추태의 모습을 손을 내밀고 잡아달라고 했던 사람이 김만복 아니었습니까? 퇴임 때 또 기가 막힌 것은 노무현, 김정일의 에피소드를 공개해서 구설수에 올랐던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라는 그 책을 통해서 낱낱이 까발렸던 김만복. 그 뒤를 자랑스럽게 박지원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박지원은 김만복을 닮아도 이렇게 빼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판박이 박지원이죠. 문재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온갖 비리, 비행, 스캔들을 다 펼치던 박지원. 대선 후보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와 술자리를 자주 했었다라는 그 얘기에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다 까발려라, 공개하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꼬리를 내렸던 박지원.
국정원장의 입은 천근 만근 무거워야 하는데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마치 박범계가 한동훈이 부러워서 깃털처럼 비유를 대는 비아냥을 거렸지만은 어찌 보면은 박지원이나 김만복이나 깃털보다도 더 가벼운 국정원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내년 선거가 이제 4월 10일이니까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선거가 박지원의 정치 여로의 종착지가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길이 열릴지 DJ와의 만남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DJ 곁에 막강한 동교동계 실세들이 있었지만 DJ가 대권을 잡게 되자 그 동교동계 실세들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틈을 바로 박지원이 노리고 대권을 잡은 DJ 곁에서 비서실장과 측근 행사를 다 해왔던 것이죠. 그의 정치 행로는 늘 이래왔습니다. 뻐꾸기의 생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되고 키워준 그 뻐꾸기가 그 집안의 다른 새들을 다 내쫓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뻐꾸기. 마치 이재명이 그랬듯이 박지원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기각은 무죄가 아닙니다. 정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제명 어청가를 열심히 불러서 복당의 은전을 받았고 이제 인증샷으로 공천의 은전을 바라고 있지만 결과는 누가 어떻게 예상하고 장담을 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